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식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재무제표를 제대로 읽고 활용하는 법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회계는 비즈니스의 언어라고 말했죠. 이 언어를 마스터하면 기업의 진짜 가치를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총 50개의 주제를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숫자들을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강력한 투자 무기로 바꿔드릴게요. 자, 시작합니다. 먼저 재무제표가 왜 주식 투자에서 핵심일까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숨겨진 위험을 찾아내고 미래 성장성을 판단하는 모든 정보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떤 순서로 봐야 할까요? 바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석 순서입니다. 이 순서대로 보면 기업의 스토리가 한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연결 재무제표와 개별 재무제표의 차이. 그룹 전체의 실적을 볼 때는 연결, 내가 투자한 회사의 배당 여력을 볼 때는 개별을 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무제표를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창의적 회계나 빅베스분 같은 회계 조작의 위험 신호를 미리 잡아내는 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이 모든 정보는 어디서 찾을까요? 바로 DART 전자공시 시스템입니다. 최근 5년치 재무 데이터를 한눈에 비교하며 추이를 분석하는 실전 꿀팁도 대방출합니다. 여기에 KIFRS 같은 주요 회계 기준 변화가 주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짚어보고요. 제조업, 유통, IT, 바이오 등 산업별로 재무제표의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도 비교해 드릴 겁니다. 이 모든 분석을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이라는 4가지 큰 틀로 정리하는 방법까지 배우면 기본기는 완성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제표의 속살을 들여다볼까요? 먼저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에 기업이 가진 자산, 부채, 자본을 보여주는 스냅사진과 같아요. 한눈에 기업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죠. 자산 규모가 자본에 비해 너무 크거나 작을 때 우리는 과대평가나 과소평가의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자산 항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현금. 그런데 이 현금이 다 같은 현금이 아닙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진짜 자유현금과 사용처가 정해진 제한현금을 구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매출채권 항목에서는 돈을 제대로 회수하고 있는지, 떼일 돈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하고요. 재고자산은 너무 많이 쌓여있지 않은지, 재고 회전율은 괜찮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입니다. 공장이나 설비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즉 세이펙스 규모는 미래 이익을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반면 무형자산이나 영업권은 과대 계상될 위험이 크고 어느 날 갑자기 손상차손 폭탄으로 터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산도 꼼꼼히 봐야겠죠. 이제 부채로 넘어가 볼까요? 갚아야 할 빚이 당기 차입금에 몰려있진 않은지,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오진 않는지 부채 구조의 안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환사채 CB나 신주인수권 부사채 BW 발행은 나중에 주식수가 늘어나 내 지분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퇴직급 여충당 부채처럼 장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부채를 찾아내는 것도 고수의 비결이죠. 마지막으로 자본 항목입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차곡차곡 쌓이는 이익인격음, 주주에게 얼마나 돌려주는지를 보여주는 배당 성향, 그리고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은 강력한 주가 상승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이자 보상 배율 같은 안정성 지표들을 실전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얼마나 벌고 얼마나 썼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매출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그 매출의 품질이 좋은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정말 중요합니다.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면 그게 기존 사업이 잘 돼서 얻은 유기적 성장인지 아니면 M&A를 통한 무기적 성장인지 구분해야 진짜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 원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면 원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호이고, 판매 관리비가 과도하다면 비용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기업의 본업 경쟁력을 보여주는 진짜 척도는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그 외에도 이자 비용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환율 변동에는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일회성으로 발생한 기타 영업의 손익을 제거하고 진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도 배울 겁니다. 주당 순이익, EPS 계산법과 희석 가능성, 그리고 투자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ROE, ROA, ROIC를 깊이 있게 분해해서 분석하는 듀퐁 분석까지 마스터해 볼 겁니다. 세 번째 파트는 현금 흐름표입니다. 이익은 발생했지만 돈이 들어오지 않는, 소위 흑자도산의 위험을 막기 위해 현금 흐름표 분석은 필수입니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 흐름 중 투자자는 어떤 순서로 봐야 할까요? 정답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꾸준히 크다면 그 기업의 이익은 질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업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진짜 현금, 자유현금 흐름 FCF를 계산하는 방법과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설비 투자, 즉 CAPEX가 성장을 위한 투자인지 아니면 낡은 설비를 교체하는 유지보수 투자인지 구분하는 눈도 길러야 합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통해 M&A나 자산 매각 같은 비경상적인 활동을 파악하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통해 배당, 자사주 매입, 차입금 상환 같은 기업의 자금 운용 패턴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현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지 아니면 미래를 위해 재투자하는지 혹은 그냥 금고에 쌓아두는지에 따라 기업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과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재무제표의 끝에 붙어있는 주석,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시는데요. 중요한 회계정책 변경이나 소송, 보증 같은 숨겨진 리스크가 바로 이 주석에 담겨 있습니다. 보물찾기 하듯이 꼼꼼히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자본 변동표를 통해 배당과 이익인격음의 누적 추이를 확인하고 PER, PBR, EV/EBITDA 같은 주요 재무 비율 10가지를 실전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산업평균과 비교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옥석 같은 기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우리는 DCF, PER, PBR 같은 다양한 밸류에이션 모델을 적용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하여 매수, 관망, 매도를 판단하는 자신만의 투자 신호등을 만드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볼 겁니다. 여기까지가 앞으로 우리가 함께 떠날 재무제표 완전 정복 여정의 전체 지도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실제 관심 있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옆에 펼쳐놓고 직접 체크해 보세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벌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첫 번째 주제, 재무제표가 주식 투자에서 핵심인 이유부터 본격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